잠깐만요. 녹화니까 저 비디오 끌게요.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자, 5월 5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평생 내가 남긴 쓰레기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평생 내가 남긴 쓰레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 어제부터 그 쓰레기 일회용이 얼만큼 제가 쓰는 게 얼마나 될까 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응. 아, 어제 진짜 정말 잠깐 조금밖에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에도 6개를 제가 썼더라고요. 진짜요? 일회용만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의 이 쓰레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또 의식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우리 그 무슨 앱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계부 적듯이 이런 앱이 하나 나오면 나중에 그 탄소 인증제 같은 거 할 거잖아요. 개인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다 주면 포인트 적립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쓰레기를 오늘 하루 아까 정원님처럼 일회용을 이만큼만 썼어 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뭔가 앱들이 있으면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진실이 보장돼야 되겠죠? 사진 올려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시스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새는 기후변화 전령 그들을 연구하는 일은 모든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오전에 그 유치원 차량을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 모내기 철인데 모내기를 했을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은 학 있잖아요. 학이 논에 많이 이렇게 물이 지어 있었던 모습들을 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저 주택에 살았는데 제 주변이 다 밭이고 논이고 막 농장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오늘 오는데 학을 딱 한 마리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게 새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촬영 선생님이 학인데 아마 미꾸라지나 이런 그 논에 있는 벌레를 잡아 먹을 거야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논에 학들이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참 보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신종 감염병도 기후 위기가 원인, 나부터 온실가스, 쓰레기 감축.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이 기사와 같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가뭄이 엄청나잖아요. 5월 들어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죠. 지금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시기래요. 그리고 텃밭에 보면 지금 막 뭘 심어놨냐 하면은 깨랑 그리고 고추 그리고 상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여름 작물을 막 심어놨는데 제가 이번에 그 주말에 마트에 가서 상추를 500원 주고 한 단을 샀는데 상추가 이상한 거예요. 상추가 보면 물기가 막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촉촉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작물들은. 그런데 하얀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상추가. 그러니까 질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리사 선생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가물어 가지고 상추가 물을 많이 머금어야 되는 건데 물을 못 머금어서 그렇게 막 된대요, 지금. 그래서 또 여기 우리 선생님 중에 이제 그 농사를 지금 80대 이제 시어머니신데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지금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는 철에 시기에 고구마를 같이 심는데요. 그래서 그 수확도 비슷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고구마를 못 심는데요, 지금.
토지가 말라가지고 이게 밭이 말라가지고 심어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르시나님.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런데 전쟁도 있고 모든 국가들이 자기 자국의 식량을 안보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농사가 지금 이 지경이 돼 버렸어요. 지금 심어야지 여름,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지금 심지를 못하고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도 흐리기만 하고 비가 안 왔죠. 원래 일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 마당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다 말랐죠. 맞아요. 그 애들 놀이터에 잔디가 있어가지고 일요일에 남편이 이제 지하수를 퍼서 거기에다가 물을 주려고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안 줘도 되겠다 하고 안 줬거든요. 근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디가 지금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지금 심어야 되는 그래도 논 같은 경우에는 수로가 있으니까 저수지에서 이제 농경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공급되고 있긴 한데 그 주변의 밭들은 그나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들이 보면 이렇게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밭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옆에 큰 동이 같은 걸 놔두거든요. 그럼 비 오면 받아가지고 물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가 바짝 말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수돗물을 집에 있는 텃밭에는 수돗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3프로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군인을 배치시키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방위세를 받아가고 그런데 이 안보를 계속 지켜줄 것인가 지켜주지 않을 것인가 국방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식량 안보가 됐든 뭔가 그 국가 안보가 됐든 뭐가 됐든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군도 다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식량 안보만 봐도 전체 인구의 4.5%가 농민인데 우리나라 그 나머지 95.5%의 그 인구를 그 농민들이 지은 농작물로 다 이게 충족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막혔을 때 수입을 한다는 것은 수출국이 있어야 수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출 국가가 없다는 것은 수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가루나 팜유 이런 게 막 오르면서 에너지 안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는 자국에서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일이 곧 머지않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혹시 빠찡고 영화 보셨어요? 영화가 아니지 드라마지. 드라마. 애플 TV에서 했는데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한 편당 100억인가 1000억인가 하여튼 그 한 편 제작당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정도 찍는데 그 정도 많이 들었다고 라고 할 텐데 거기에는 제작비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찡구 드라마는
연구비가 굉장히 많은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보에 대해서 식량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아니면 국방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의 연구비를 쓰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우선에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쓰는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맞죠. 정권이 바뀌면 또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통 이런 여기 철새 기후변화 전략 이런 연구자들은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울릉도 독도에서 그 수중, 그러니까 그 바닷속 생물에 대한 그 연구를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다큐멘터리를 했던 걸 봤었는데, 그러면 30년 전이면 1990년대 데이터부터 30년 동안의 이 에너지나 식량이나 그리고 국가 그 전체 그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그리고 30년 전 아니면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이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밀도 있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야지만 그 다음 30년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지금. 교육에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아예 만들었어요, 제 브랜드를.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심 가지고 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지식 실험실이라고 제가 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지식을 실험해야 되겠다. 실험이라는 게 각자의 필요한 지식의 근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에 대한 거, 정승은 님이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이 어떻고, 앞으로 받아야 될 교육의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실험을 하고 싶은 연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나 개인이 어떤 직업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지 그렇죠. 코칭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연구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이 관점이 너무 거시적이지 못한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다. 그래서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탄생될 만큼의 예산을 쓴 것처럼 그보다 그 국가를 하나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보가 여러 분야에서의 안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연구를 하고 있냐. 근데 그게 너무 우리는 파편처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TF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국가 전체 안보 그러면 국가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국방 안보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 밑에 또 하이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소속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개인 이렇게 연구소가 하나가 안 된다는. 그러면 하나를 만들려면 또 서로의 이권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미 캘리포니아의 최악 가뭄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폭설이고 한쪽에서는 가뭄이어서 같은 날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하는데 왜 한파가 생겨요? 그것도 마찬가지 대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거죠. 그런 현상을 한파라고 하는데 뭐 이 대기근에 보면 지금 그 우주 쓰레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구에서 뿜어내는 이런 오존층이 더 두터워지면서 대기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지금 순환이 안 돼요. 우리가 뇌경색, 심근경색이 왜 그래요? 혈액의 순환이 안 되게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대기, 우주에 있는 대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한쪽에서는 홍수고 한쪽에서는 막 폭설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악의 가뭄, 수력 발전. 가뭄이니까 당연히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수력 발전도 차질이 나고 여름철에 한참 지금 에어컨을 가동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지금은 전기 아니면 올스탑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전기가 하루 정전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 냉동실에 물이 차겠죠. 그죠? 오늘 입은 옷을 빨아야 되는데 뭐 그건 손빨래 한다 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먹통이 될 거예요. 컴퓨터가 먹통이 될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냥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하루는 너무 짧다. 한 달만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멈추죠.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22층이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샤워는 왜 그 상하수도가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샤워 못해서 우리가 저 강가에 가서 옛날처럼 목욕할까요? 그죠? 그러면 또 요즘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그럼 밥도 못 해먹고 이제 가스버너를 총출동해야지. 그렇다고 뭐 마당 있는 집이 많나요? 다 아파트인데 가마솥을 뭐 매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지금 당장 식수를 해결할까요? 마트에도 전기가 끊어지면 마트도 멈춰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독일이 개별 전력, 그러니까 개인 주택의 개별 전력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도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아도 내 집 단독으로 뭔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태양열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래서 뭐 소형 뭐 원자 모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태양열 전기가 제일 최선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 판넬 자체를 태양열 그 판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빌딩 같은데 외벽에 그 자재를 쓰면 아예 그 건물 자체는 그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일 아니면 그 길 아스팔트의 어떤 그 우리 이거 뭐죠?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아스팔트에 중앙선 그 방지 막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막 이게 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태양열 판넬을 하면 방지턱 말고 그 옆에 가쪽에도 그 넘어가지 말라고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쫙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뭔가 좀 튼튼한 재질로 해서 태양열 뭔가 그런 걸로 하면
판넬이 쫙 태양열 판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데 그 소음 안 나게 아파트 있는 데는 이렇게 쫙 그 방음벽 같은 게 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온갖 어떤 그런 자재들을 연구해서 태양열 어떤 판넬로 만들면 그 인근의 전기는 공급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쇼크에 빠진 세계, 이 지금 기사 타이틀만 봐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 악당 타노스가 돼버린 인간, 전 세계 곤충이 절반이 사라졌대요. 이제는 생물체가 사라진다라는 것과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제일 상위 포식자의 안전이 아니지. 그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제일 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지금 지구에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인간이 상위 포식자가 제일 생존에 다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현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현상이 갑자기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기상이변 최대 피해는 아시아다. 그래서 기후 대응 해결사로 나서라.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했어요. 아시아는 지금까지 그나마 독일은 그동안에 이 기후와 관련된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70%가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생활 운송 수단이 거의 다 자전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4명의 가족들이 자녀가 다 성인이면 차가 4대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 수단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그냥 스포츠의 어떤 용도로 자전거를 사용하지 평상시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도로가 공유 경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모든 게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팩트입니다. 밀 옥수수 지급률 0%대. 밀 옥수수 지급률이 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방위적 식량 안보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전략을 짜려면 연구가 돼야지 전략이 짜질 거잖아요. 그죠? 제가 빵 사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빵이 요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빵집에 간 지 오래돼가지고 되게 많이 가격이 비싸졌죠. 그래서 정말요? 저보르빵 1,700원 한데 그게 1,000원대였지 않나? 1,000원, 1,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 이런 데 보면 아니 800원, 900원, 뭐 1,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1,100원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계란값, 기름값, 밀가루값 다 오르는데 빵집이 거기에 배겨나겠어요. 그래서 자 포켓몬빵 맞아요. 포켓몬빵 저희 조카는 롯데몰에 진주의 롯데몰에 포켓몬빵이 4시에 들어온대요. 오후 4시에 300개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얘는 주말 일정이 2시부터 그게 줄서기예요. 그래서 2시간 줄 서서 100명까지 한정해서 한 사람당 3개씩 배당해 준대요. 그래서 포켓몬빵 사러 항상 그 롯데몰에 가서 줄 서는 게 제 조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데 그게 일과래요, 일과. 그래서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3년 뒤 갈 곳 없는 수도권 쓰레기 떠밀기 공약만 난무. 서울 안에는 이 매립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꽉 찰 때까지 쓰기로 한 인천 매립지 포화 시점 늦어지며 선거 이슈로 인천 후보들 2025년 사용 종료를 공약하고 있대요. 서울 경기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안이 없다고 반발하고 2026년에는 쓰레기 직매립을 못해요. 그래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사는 그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천역이 소각돼서 소각해라 하겠어요? 그러면 서울 경기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에는 매립지가 없어요. 그럼 그 쓰레기들은 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거기에서 그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지자체 안에서 이거를 순환자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뭔가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 순환 경제 시스템이 된 기업을 선택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배출되면 안 되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매일 소각해가지고 그 안 좋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폐기물에 나오는 어떤 독성 그 가스를 그 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사천시, 제가 살고 있는 사천시에도 그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에게는 1년에 돈을 엄청 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에 따른 반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금과 1년에 한 번 풀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아예 병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MRI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건강검진 패키지도 다 주고 1년에 뭔가 보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사셨던 보통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크게 따른 어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제 그 세대가 바뀌면 누가 거기 가서 살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매립지 옆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서로 떠밀기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원영 스님의 글인데요. 평생 내가 남긴 쓰레기 얼마나 될까? 하면서 작은 절집 곳곳에도 쓰레기가 많아 싱그러운 5월을 몇 번 더 맞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연을 지켜야 하면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라고 했던가? 흐드러진 낙화를 보며 내 인생도 이리 곱게 피었다가 살아생전에 잘못이랑 고이 접어 사뿐히 지면 좋겠구나 싶었다. 늘 그렇듯이 낙화를 치우는 것은 승려에겐 그리 싫지만은 않은 일거리다. 몸은 힘든데 이곳저곳 청소를 하다 보니 쓰레기가 만만치 않았다. 분명 행사 당일에 많이 치웠는데도 여전히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왔다. 작은 절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행사 하나 치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를 위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은 적 없는데 나는 일생 얼마만큼 쓰레기를 남기고 이승을 떠날 것인가. 남을 위해 산다면서 이래도 될 일인가 궁시렁궁시렁 생각에 꼬리를 물고 복잡한 머릿속을 헤집었다. 수도 서울에 사는 수도 승인지라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를 다시 챙겨보았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50만 톤이 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정말 이러다가 푸른 청산이 아니라 머지않아 쓰레기산에 둘러싸여 살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 말고도 한파에 폭설, 초대형 산불까지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의 몸살을 앓았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초래한 과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과를 돈을 마련하게 해주고, 살집이 필요하다 하니 나무를 잘라 집을 짓게 해주고,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니 밑동을 잘라 보트를 만들게 해주고, 노인이 되어 돌아오자 베이고 남은 보르트기에 앉아 쉬라고 했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말이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휴식처가 되어 주었는데, 인간은 일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을 훼손하는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다. 세제를 마음껏 풀어쓰고 물을 펑펑 써대고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고 기억까지는 모르겠고, 생활 면에서만 보면 자연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고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오래전 청당 큰 스님께서 계곡물에 머리 감는 스님에게도 물 아껴 쓰라며 호통치셨는데, 그 음성이 다시금 필요할 때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이 머리 감아봤자 물을 뭐 얼마나 든다고 그러실까 싶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큰 스님은 일이 될 줄 이미 아셨나 보다. 물건도 문제다. 젊어서 어떻게든 내 공간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채우느라 낭비했다.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면 안 되는데, 빌려보면 되는 책도 쓸데없이 사두를 꽂아두고 저 혼자 좋아했다. 정신 차리고 둘러보니 다 부질없다. 아니, 지금은 물건 정리하고 치우는데 또 공을 들인다. 책뿐만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결국엔 쓰레기로 남아 먼지로 돌아갈 텐데 답답한 노릇이다. 버리는 것도 분류하고 나누며 정성껏 정리해야겠다. 아마도 인간은 적게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5월을 몇 번이나 싱그럽게 맞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후손뿐만 아니라 내 생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향해 더 배려하고 아끼며 실천하게 하게 살자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책 만나기에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에 소개된 브랜드가 있어서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올부즈라는 브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그 양모를 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어떤 그런 자재를 가지고 만든 신발, 그리고 의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 기사도 저 얼스인데 이 젊은 대표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디카프리오가 주장 회사. 그래서 일회용품 안 쓰는 카페 해가지고 얼스 해서 이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브랜드도 소개했고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 언리미트 해가지고 이거는 그 비건과 관련된 브랜드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개념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비를 하는데 우선으로 내가 이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기업들을 내가 찾아보고, 또 뭔가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구입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돌려주는 그런 마음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